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로얄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 강의를 해드리러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처음 이 원데이 세미나에 와서 강의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 현금 프로모션 13억 6,300만 원에 꽂혀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10억이 내게 될 것 같았어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믿는 대로 됩니다. 믿어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애터미 성공의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 앉아서 저도 애터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7만 원부터 빵원부터 시작해서 6만 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저의 애터미의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의 옛날 사진이에요. 예쁜가요? 네, 2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42살 맞나? 42살이에요. 40이 넘어가면서도 나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28살 때 결혼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핑크빛, 뒤에 배경이 핑크색이잖아요. 핑크빛 미래를 그리면서, 왜냐면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언제까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이를 낳으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제 미래가 흑빛으로 변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일단 제가 일을 못하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어때요? 어쨌든 입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지출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아이를 하나 더 낳재요. 그럼 나는 계속 집에서 일을 해야 돼.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또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핑크빛 미래가 가능할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의 미래는 잿빛,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부자가 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핑크빛 미래를 만들지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들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요? 직장이 좋으니까. 근데 직장이 좋다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많은 월급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을 하기 전에 저는 과외를 좀 오래 했었는데, 과외하면서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었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던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그 수입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남편이 적은 수입은 아니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정도 월급을 받아왔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정도의 월급으로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핑크빛 미래를 그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기준에는 행복한 미래는 좀 살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 저 아파트 한 채는 사주셔야죠 라고 했을 때 내가 아파트를 사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서 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해외여행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거랑 없어서 못 해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인생, 좀 더 우리 아이한테 멋진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애터미였고요. 사실 애터미를 맨 처음에 만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애터미 말고 다른 걸 많이 알아봤어요. 월급쟁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저와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직장이 어지간한 일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월급을, 여자 직장들로 뭐 학교 선생님 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꽤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직업이 없을까? 또 나는 아이도 잘 키우면서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알아봤는데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애터미 사업 말고 다른 건 안 해봐서.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를 했어요.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삼겹살집도 가보고 분식집도 가보고 커피숍도 가보면서 사장님들하고 맨날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손님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은 잘 버세요? 라고 물어보면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집은 사장님들이 삭신이 쑤신대. 근데 돈이 안 되는 집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니까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애터미가 왔냐면 원래 애터미가 계속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애터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했는데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내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죽어도 내 말 안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계시네. 요런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원래 내 말은 안 들어요. 저도 엄마 말은 안 듣다가 세미나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말은 안 들어. 근데 세미나에서 얘기해주면 맞는 것 같아. 저도 세미나 가보고선 애터미 사업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3년 만에 갔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만에 세미나장을 갔어요. 징한 딸이죠.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 같은 건 안 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지금 저희 엄마는 애터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로얄 마스터세요. 저희 엄마도 로얄 마스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엄마가 꾸준하게 애터미를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저희 엄마가 포기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 나는 서울을 떠서 지방으로 가야 되겠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직업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애터미나 알아보라고. 근데 그 전에는 애터미나 알아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래, 내가 왜 애터미나 안 알아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들, 딸한테 끊임없이 애터미를 얘기한다 안 한다?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서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들었을까요? 3년간 제품을 썼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터미 회사는 싫어했어요. 애터미 회사를 싫어하니까 제품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집에 하나씩 던져놓고 가. 그러면 또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럼 쓰고 다 쓴 다음에 다른 걸 사요. 그럼 다른 걸 써요, 못 써요? 이상해. 애터미 제품은 이상해요. 애터미 칫솔 쓰다가 다 써서 슈퍼 가서 다른 칫솔 사면 잇몸이 이상해. 피가 나고. 애터미 화장품 쓰다가 다 써서 다른 화장품 사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 이상해요. 제가 애터미 할 운명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3년 동안 애터미 애용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가서 한 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난 애터미 진짜 싫어했는데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한다 그랬는데 나 왜 애터미 물건 쓰고 있지? 그러면서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마케팅 이런 게 귀에 들어오면서 13억 6,300만 원. 저거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1억을 벌어도 안 하겠다는 내가 저거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난 3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경주마처럼 옆도 돌아오지 않고 앞을 향해서 뛴 거죠. 그렇게 저의 애터미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돌 때였어요. 12개월 때, 제가 32살 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빵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밑에 소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성공자가 되었는데요. 성공자죠, 그 정도면? 아닌가요? 네. 제 목표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항상 2천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성공자로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아직 제 목표에 도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의 애터미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의 애터미 전반기는요,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그때 같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던 제 동료 이제 형제 라인 리더들이나 사업자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넌 불도저 같아. 저한테 불도저 같다고. 제가 정말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3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들이 1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얘가 말하기 전에, 뭔가 나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뭐 모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전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만 골라서 들었어요. 제가 저분은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어, 저분은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어 하시면서 거의 뭐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그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시고, 그때 당시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최고 직급자 분들이 로얄 마스터셨어요. 그 로얄 마스터 분들, 스타 마스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제가 석세스 세미나에 갔는데 그 당시의 최고 직급자, 로얄 마스터니까 그 당시의 최고 직급자였고 상한선이 끝나셨던, 지금은 임페리얼님이세요.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사업 잘하고 싶으세요? 정답이 있습니다. 엄청 궁금한 거예요. 정답이 뭘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가 궁금하시면 100번씩 들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100번씩 들으라고 하니까 100번씩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나 오늘부터 100번씩 들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와서 저는요, 세미나에 가서 성공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 따라해봤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돌려서 백화점 직원을 가입시켰대. 그럼 그날 백화점에 가요. 전 세미나에 듣고 정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맞죠. 여러분들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지 마세요.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요즘 애터미에서 시작한 게 뭐가 있어요? 슬림바디 챌린지. 나 슬림바디 챌린지 도전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인데 만약 나는 뺄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누군가 초대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지를 알아야 소개를 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볼 때 날씬해 보이진 않죠.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 1기 준우승자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저 되게 뚱뚱했었어요. 몸무게 공개를 할까요? 네. 지금 이 위에 옷이 66 사이즈인데 제가 그때 88도 잘 못 입었을 정도로 뚱뚱했었어요. 근데 슬림바디가 처음 출시되면서 제가 1기에 출연해가지고 준우승을 해서 사이판을 그때는 막 여행 보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 슬림바디 챌린지를, 저는 제 2의 인생을 얻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직도 뺄 게 많잖아요. 너무 제가 고도비만이었어서, 지금은 고도비만은 아니 과체중인데 워낙 고도비만이었어서 지금 저는 또 슬림바디 챌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미션을 완수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비포 애프터로 나중에 그 바디 프로필 따려고 한번 도전 중인데, 어쨌든 이런 애터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건 나랑 안 맞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전트라면, 아직 오토 세일즈가 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 파트너들로 누가 올지 알 수 없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게 맞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빠릅니다. 애텀이라는 곳은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많은 도구를 제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저는 2년 안에 연봉 1억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프로는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그럼 나는 2년 안에 1만 시간을 채우자. 2년 안에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뭐 1만 시간 나누기 365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일지를 쓰라고, 그때는 로얄 마스터님이셨어요. 일지를 작성하래요. 일지를 쓰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애터미 시간을 보내는지 써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날 썼죠. 15시간 이상 채워야 되니까. 하루에 15시간 이상 채우려면은 아침에 뭐 9시, 10시부터 늦게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센터에서 시작하고 이러면 하루에 15시간 채워요, 못 채워요? 저는 그래서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 6시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헬스장이랑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이 있는 헬스장을 등록해서 가서 열심히 헬스는 안 해요. 좀 뛰다가 이제 목욕탕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옆에서 샴푸 써보실래요? 칫솔 써보실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소비자는 나왔는데. 근데 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라 1만 시간을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가 잡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 목표를 지켜가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의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가짜로 운동 안 하고 했다고 사진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미션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비법을 물어보는데 방법은 있지만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요, 이미 이 시스템 안에서, 이미 이 세미나 안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거대로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거대로 해서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반기 때 이렇게 보내면서 2년 만에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을 달성을 하는 거였는데 달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2년 안에 리더스 클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2년 안에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이상을 달성해야 되니까 1년 안에는 연봉 5천, 그럼 6개월 안에는 연봉 2,500. 나름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럼 6개월 안에 연봉 2,500이면 한 달에 200은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200이면 뭐예요? 전후반기 세일즈 유지, 오토 세일즈. 그래서 저는 딱 목표를 세웠죠. 시작하자마자 세일즈 유지를 했어요. 누가 세일즈 유지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 6개월 안에 수학 선생이라서 그런가 봐요.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난 6개월 안에 연봉이 2,500이 돼야 돼. 그래야 2년 안에 연봉이 1억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세일즈 도전을 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그 달에. 저도 사업을 시작한 그 달에 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시작한 달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한테 전 애텀에서 200만 원을 법니다. 오토 세일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이게 오토 세일즈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수동 세일즈, 수동 세일즈. 내가 열심히 물건 전달하고 다니면서 세일즈 유지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지금 저번 4월, 5월, 6월 3개월은 연달아 했어요. 전후반기로. 원래 목표는 6개월을 해야 되잖아요. 4개월째 7월이 됐어요. 제가 못했죠. 직급 유지를 하다가 못했어요. 물건이 안 팔리더라고. 물건이 매출이 떨어졌어. 매출이. 저는 저 때까지도 오토 소비자가 없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물건 전달하러 다니는데 오토 세일즈를 못 만들었어. 근데 제가 10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품을 쓰고 제품의 감동을 느끼고
진짜 애터미 제품이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까지 가야 오토 소비자가 돼요. 나 애터미 제품 아니면 안 돼라고 느낀 다음에는요, 안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지가 사. 왜냐면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독되게 만드셔야 돼. 애터미 제품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한 번만 애터미 제품 갖다 줬는데 엄마 그것 좀 또 보내봐. 그럼 네가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토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오토 소비자로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제품에 대한. 대신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세일즈 유지를 하면서 힘들 땐 안 하시면 돼요. 뭐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매 분기 세일즈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저는. 그래서 매번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일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토 세일즈가 됐어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6개월 만에 원래 오토 세일즈가 목표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달성을 못했어. 6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는 달성을 못했어요. 하지만 리더스 클럽은 달성을 했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토 세일즈가 된 다음에 저의 목표는 오토 다이아. 근데 처음부터 오토 다이아가 되나요? 안 되죠. 내 파트너들 한 명씩 한 명씩 세일즈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기 파란색이 다이아 유지한 그림인데, 다이아 유지한 게 오토 다이아가 아니에요. 저것도 수동 다이아. 수동 다이아 하면서 샤론 유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자, 수동 다이아, 샤론 유지, 저게 무슨 소리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마케팅 플랜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괜찮고 애터미 돈 될 것도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해보고는 싶어. 마케팅 플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마케팅 플랜 강의를 들은 건 사실 짧은 시간에 마케팅 플랜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전 전달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마케팅 플랜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3개월 정도 계속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오시면 돼요. 오시면서 물어보세요. 그 기간은 내가 애터미를 하는 기간이다? 알아보는 기간.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터미 전반기를 열심히 지내면서 저는 연봉 1억,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2015년 1월이니까 제가 사실 2년이 좀 안 됐을 때 리더스 클럽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 리더스 클럽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로열 리더스 클럽. 로열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또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데 저한테 예상치 못한 둘째 그리고 셋째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쌍둥이가 찾아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계획에도 없었고 저희는 양가 집안에 쌍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임신인 줄도 몰랐어요.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임신입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로열 리더스 클럽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이가 이제 큰 아이 때도 학교 선생일 때 8개월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8개월까지는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쌍둥이는 다르더라고요. 몸에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개월쯤 됐을 때 조기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애터미를 집에 거의 한 달에 반은 집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하느라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파트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집에서 못 나가게 된 거죠. 병원에 막 갇혀 있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남편은 군대에서 다쳤던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형외과에, 저는 산부인과에, 큰아이는 시댁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희 남편의 간호는 저희 시어머니가 하고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 가족은 또 한 번의 비전을 봅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있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너무 놀랐어요. 사실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 해도 나올까? 시스템 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나올까? 안 해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약간 불안해서 계속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쭉 병원에서 쉰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그때 더 비전을 봤어. 야, 이거 빨리 퇴원해가지고 파트너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저도 아이를 낳고 한 달만 조리를 하고 다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딱 그 시점에 이제 호주에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 호주 파트너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희 시어머니의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 언니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가 오늘 사회를 본 아름다운 사회자님이세요. 최아름 본부장님이신데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예요. 저 친구가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맨날 거기를 갔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하니까,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한 지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호주에 있는 사촌 언니가 한국에 방문해서 제가 소개받게 되었고, 그때 회원가입은 했지만 사업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 자, 2년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도 3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끈질기게 관리해요. 내가 3년 만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이 2년 만에 호주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픈도 안 된 호주를 제가 쌍둥이를 낳고 100일도 안 됐을 때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오히려 호주 파트너들이 걱정했어요. 애 놔두고 이렇게 오셔도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저는 로열 리더스 클럽을 가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호주 후원을 하면서, 지금 밑에 있는 사진들이 호주에 후원 간 사진들, 그리고 또 호주 회원들이 한국에 온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리더스 클럽이 되고,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로열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제 인생 시나리오에 쓰여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애터미 한 3,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애터미의 글로벌 영리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소개 받다 보면 외국에 나는 절대로 내 밑에 외국은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주 오픈식 때 저희 아름 본부장님 딸하고 제 아들하고 데리고 또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다 같이 가족 여행 겸 후원 겸 여행을 갔던 사진이에요. 노는 게 일입니다. 애터미는 삶이 일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놨던 차들을 다 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 하나씩 사기 시작을 했고, 저희 집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2명인데 차가 3대예요. 왜냐면 애가 3명이라서 가족차가 필요해서 카니발이 하나 있고, 이제 나머지 차는, 제가 첫 번째 차는 스타마스터 됐을 때 남편한테 사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사했는데 지프 매장이 있는 거예요. 제 드림카가 지프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사달라니까 너 도대체 자기 차는 언제 사냐고. 아무튼 지금은 저렇게 끌고 다니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은 제네시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에 제가 적어놨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남편한테 감사하죠. 제가 원하는 걸 항상 저한테 먼저 양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집인데요. 아이가 셋이니까 많이 뛰어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대부분 많잖아요. 1층엔 살기 싫고.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는데, 저희가 알아봤던 지역에 5층인데 밑에 집이 없는 필로티라 그러죠.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50평대 딱 한 채, 1500세대에 딱 한 채 샀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이 집을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샀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 엄청 행복하게 보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줄넘기 50평도 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거실이 넓어요. 그리고 밑에 집이 없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축구하고 줄넘기하고 아침마다 축구해요, 저희 애들은 집에서. 그래서 코로나 때도 힘들지 않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생활했는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쓰여 있던 걸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 남편도 너무 행복한데, 저는 가슴 한켠에 아직 뭔가 2%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이 극복을 하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멘토님이세요. 영적 멘토님.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마침 터지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지금 4년째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로얄 마스터 또 승급하게 되었고, 제가 로얄 마스터 승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함께 기도로 극복하면서 해나가고 있고, 지금은 제가 전문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세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사업, 그게 애터미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만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저의 마지막 꿈이었던 사명 있는 삶, 선교사로서의 삶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든 게 복제거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요, 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비법을 알았잖아요. 요즘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복제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애터미 사업의 노하우는요, 세미나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에요. 애터미 시스템대로 가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영적 공동체를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미나에 오시면 막 여기저기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저희 공동체 분들이세요. 저희는 세미나장에서 막 기도해요. 기도해드리고 갈급한 영혼들한테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아닌가요? 애터미 에즈 미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안에서 저의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어도 이 애터미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강야구라고. 아세요? 최강야구? 작년에 최강야구 초대 감독님이 이승엽 감독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승엽 감독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야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배트 100번 휘두를 때 저는 110번 휘둘렀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냥 10% 더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얼마나 더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다면 10%더 못 하시겠어요? 난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손든 분들은 전부 다 임페리얼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더 크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던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통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